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된 나주 혁신도시에 선점을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입법과 재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초 불거진 도내 미투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기소됐지만 혐의를 벗은 경우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발 경제 위기에 정부와 전라북도 모두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짜 기업과 인력 양성은 또 인근 전남에 빼앗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태양광 업체 두 군데가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부품을 들여와 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업체와 발전기를 수상에 띄우는 부유체를 생산하겠다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전남에 둥지를 튼 기업들로 새만금 공장은 조립 시공을 위한 지점 성격이 강합니다. 전남 나주의 혁신산단에 공장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에 좀 활성화 많이 되고 있고 사업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새만금 개발청의 계획과 달리 이미 관련 기업은 나주 에너지밸리로 집적화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까지 335개 기업이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고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이 광주 분원을 설치하기로 해 넘볼 수 없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전력이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한전 공대를 설립하겠다고 확정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술 역량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은 한전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부안 방패장 사태 보상책으로 2009년 부안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OCI가 군산 공장을 지으면서 전북이 선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탄소 산업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전남이 한전을 유치하면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어 집적화를 놓쳤습니다. 단순히 이제 발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클러스터가 새만금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또 이제 구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짜 기업과 인력 양성 기능을 모조리 전남에 넘겨준 채 이제야 집적화를 외치는 전북. 이번에도 뒷북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우려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다시 전북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어 전라북도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도내 시군 간의 경쟁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전국 대상 공모였지만 정읍과 고창, 부안전주 등 도내 4개 시군만 기념일을 지원한 겁니다. 관심을 보였던 충남과 전남 등은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아니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은 고부봉기 대신 황토연 전승이를, 고창은 무장기포, 부안과 전주는 각각 백산봉기와 전주 화야기를 올렸습니다. 기념일은 공청회와 심사로 추진되는데 문제는 어렵사리 잡은 기회가 지역 내 갈등으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읍과 부안의 일부 단체가 기념일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은 이 백선봉기가 그 위례성이거든요. 그런 뜻을 모아가지고 기념일 제정하는 것은 그보지 않으니까 특별법부터 바꿔라. 깃발 들고 가서 항의할 거예요. 기존 절차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국가주관 행사가 열릴 수 있는데 시군 갈등으로 차질이 생기면 기념행사 자체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저희 추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동의를 안 해주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도민 수건 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해묵은 갈등에 발목 잡히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지 전라북도의 조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획기적이라는 정부 의견과 달리
시도에서는 여전히 분권이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6대 추진 전략의 33개 과제입니다. 먼저 주민주권 구현 방안으로 주민자치회가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게 됩니다. 또 주민들이 단체장을 제지할 수 있는 주민 소환을 비롯해 주민투표와 감사청구권 등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됩니다. 연말까지 500건이 넘는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치경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됩니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대전환을 하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재정분권 방안으로는 현재 8대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늘려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도입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확대 개편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형태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방안도 담았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지방분권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헌법적 가치로 추진하려던 지방분권은 크게 약화된 수준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요구했던 지방정부의 입법과 조직, 재정권 등의 실질적인 보장 방안이 여전히 미흡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들이 중앙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야 되고 허가를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주방 분권과 자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부처별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거쳐 실시되는데 관련된 법령 개정만 23건, 국회 등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올해 초 극단 여배우의 폭로로 불거진 도내 미투 운동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추행 혐의를 받은 극단 대표가 결국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지만 또 다른 관련자들은 혐의를 벗기도 했습니다. 전북 미투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박연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배우 송원 씨의 폭로로 촉발됐던 도내 미투 운동은 검찰의 기소를 통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역 유명극단 전 대표 최모 씨와 전주 모 사립대 박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극단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 박 교수는 2013년부터 2년간 학생 등 4명을 추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피의자의 해명보다 신빙성이 높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해주셔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검찰에서 기소된 것뿐이지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 특성상 일부 사건은 조용히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 여고생을 만진 혐의로 수사받았던 유명 시인과 성폭행 논란의 또 다른 극단 대표, 인권단체 출신 대학 강사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이 너무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기소된 사건들은 재판의 과정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반영되어서 그래도 이번 미투 운동은 사회 전반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편안하게 했던 농담이 혹시나 이게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긴 들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당했지만 난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걸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았어요. 분명 아쉬운 점은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케이크 급식으로 인한 학교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식중독 의심 학생은 1,200여 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700여 명이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지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를 탄 익산 20대 남성은 건강하며 추가로 의심 증상이 보고된 사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지난달 중동 지역을 방문한 전북 거주 외국인 9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생산단지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 태풍과 호우의 영향으로 생육은 후반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우수한 비질로 재배가 권장되고 있는 익산의 대표 브랜드 쌀 탐마루와 보람참. 지난해 8,000톤이 생산돼 대기업에 납품됐으며 품질평가 대회에서 6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익산시와 미곡 종합처리장, 농민단체로 구성된 심사단이 재배 단지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심사를 함으로써 농가들도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팽겨두지 않고 1,200여 농가의 46개 생산단지 2,050여 헥타르가 대상입니다. 심사단은 품종 혼입, 도복, 병해충, 잡초, 단백질 함량 등을 평가하고 기업이나 학교 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재배 농법에 따라 관리된 생산단지라도 쭉정이가 생기고 세균 벼알 마름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조금 수확량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더 심사를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그루당 이삭수는 20.3개, 나달수는 83.7개로 평년치를 웃돌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모작 출수기 이후에 솔릭과 잦은 강우, 낮의 고온 등 영향으로 이삭이 변하는 증상과 마름 증상이 발생, 일부 포장에서 생육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중생종 수확 때까지는 한 달 남짓. 올 작황은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품종에 따라 최대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수확 시기 조절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오늘 낮 기온은 익산이 26.8도, 전주 25.2도 등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았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상지청은 추석 명절 때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 일반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이 올해보다 550여 명 줄어든 9,5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2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과 군산이 각각 1,700여 명과 1,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벌초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1,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8%인 1,500여 건이 벌 쏘임 사고였습니다. 전라북도 혈액원이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픽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명 안팎의 사업장이나 단체가 헌혈을 희망하면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할 수 있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14일부터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 기간을 맞아 이야기가 있는 집 투어를 운영해 옛 조선 운송 주식회사 사택과 법원 군산지청 관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김제경찰서는 6월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박준배 김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시장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경선에 참여한 특정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도와준다며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21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친구가 물품을 정리하는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 10만 원을 챙기는 등 6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결과 전라북도의 예산 현안 대비 집행률은 94.7%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1,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어렵게 확보한 국가 예산을 사업 계획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 부실로 사장시켰다는 지적입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발행 일주일 만에 총 발행액의 10%를 넘어섰습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은 총 310억 원 규모로 지난 3일부터 유통을 시작해 어제까지 36억 6천만 원어치가 팔려 11.8%의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가맹점도 5,600여 곳으로 늘어 신청률은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연구기업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앞으로 6개월간 연구소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능력을 배양하는 성장 지원 교육에 나섭니다. 특구본부는 2015년에 설립된 이래 농생명, 융복합 기술 이전에 앞장서 왔으며 지원 대상 기업은 대학 등이 출자한 54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의 자랑거리 백선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인물과 자연경관, 건축물 등 고창에서 가장 오래된 자랑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